네, 증시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의 향방은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반도체가 역시 쥐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요즘 반도체 관심들 아주 많아지고 네. 특히 이제 이 AI 관련한 생성의 네. AI 관련한 반도체 또 이것이 엔비디아 뜨고 여러 가지 관심이 있는데 그 지난 주말에 이게 애플이 7년 만에 7년 넘게 개발한 그 MR 그러니까 이른바 혼합 현실이라고 하죠. 그저께 했죠, 사실은. 예. 지난주가 아니고. 예, 올해. 그저께. 네. 그래서 헤드셋을 공개를 네네. 했어요. 이게 상당히 좀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하는데 네네. 시장 반응은 약간 좀 두고 보자 이런 네, 식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MR 헤드셋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VR하고 AR하고 섞은 거예요. 그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하고가 넘나들 수 있게끔 혼합한 현실인데 네. 이 애플이 참 컨셉을 잘 잡았어요.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은 영어로는 스페이셜 컴퓨팅, 공간 컴퓨터다 이렇게 했어요. 공간 컴퓨터.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이 나왔잖아요. 예. 그다음 뭐 나왔죠? 노트북이 나왔죠. 그럼 모바일 휴대폰도 사실은 모바일 컴퓨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집안에서 이러한 컴퓨팅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거죠. 눈만 움직여서 컴퓨팅 작업이나 시뮬레이션도 하고 게임도 하고 TV 영화까지 넓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안 또는 회사 사무실에서 홈이나 오피스에서 모든 컴퓨팅 작업 내지는 게임 그다음에 영화 감상을 포함한 공간의 모든 컴퓨팅 작업을 다 내 안에 들어온다. 1000인치까지가 내 손 안에 들어온다. 이런 거창한 개념으로서 공간 컴퓨팅이라고 일명을 했지만 사실은 VR과 AR의 믹스이고 근데 그만큼 VR, AR의 모든 기술력을 총합한 회사는 그런 생태계를 갖출 수 있는 회사는 애플밖에 없으니까 애플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총합해서 내놓은 거예요. 특허를 3,000개인가 5,000개를 투입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헤드셋 이것이 어떤 시장의 반응을 보일지 좀 두고 네. 봐야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기도 반도체 들어가죠. 이 함수로 관련 산업 영향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요. 이게 보셔야 되는 게 이게 그 몇 개 팔리냐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몇백만 개 이상 팔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몇백만 개라는 것이요. 한 2천만 대 정도까지 팔리면은 만약에 몇백만 개가 아니고 2천만 대 팔리면은 애플의 연간 매출의 한 10%를 넘어가면 네,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지금은. 그럼 몇백만 개에 국한되는 몇백만 개라는 거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TV 시장에서 일부 니치 마켓, 하이엔드에는 액세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임팩트는 고가 TV 시장에는 부정적인 거고요. 긍정적인 거는 거기 디스플레이, OLED 같은 디스플레이하고 카메라 모듈, 소프트웨어는 긍정적인 거고 메모리 반도체는 일부 들어가지만 휴대폰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중립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OLED, OL도스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한국 업체가 안 들어가요. 일본 업체나 대만 업체나 중국 업체가 들어가고 한국에는 유일하게 아마 LG 디스플레이가 일반적인 OLED 그다음에 LG 이노텍이 3D TOF라는 다른 부품이 들어가는데요. 그게 아주 큰 임팩트가 아니다 보니까 한국이 뭐 지금 반응도 이제 애플의 이 비전 프로가 몇 천만 개라는 개념으로 아직 안 가다 보니까는 그 기대감이 좀 실망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제목이 비전 프로잖아요. 그러니까 4,000불 얼마죠? 3,500불. 우리 돈으로 한 450만 원이 넘는다니까 이게 비전 프로급이지 않습니까? 예. 프로가 아니고 그 엔트리 레벨로 내년도에 나오면은 아마 내년도 초반 중반 지나가면서는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아마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은 기술력으로는 와우 했는데 편리성이라든지 가격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보니까 주가에서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애플이 맥북 이후에 내놓는 기기마다 아주 세계적인 선풍을 일 그렇죠. 텐데 어떤 반응이 나올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AI 열풍 속에 최대 수혜주가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시총이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갔다. 이 반도체로서 최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올 2분기 매출이 역대 최대 110억 달러에 달할 거다 이런 또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이제 예상보다 50% 이상 매출 가이드가 좋게 나오다 보니 이 친구들의 그 올해 내년도 1월까지인가 4월까지 3월까지가 이 친구들의 2024년도 포캐스트인데 매출 포캐스트가 원래 그 전에 260억 달러였는데요. 지금 거의 다 400억 달러 정도에 올라갔고요. 매출 예측이 마진당 50%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PER이 여전히 60배가 안 됩니다. 60배라는 숫자가 거품이라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예전에 시스코라든지 이런 거품 갈 때는요.
PER이 4, 50배 가던 업체가 갑자기 1년 반 사이에 PER 배수가 150배 넘어가면서 20년 전에 거품이거든요. 이 정도 가면 진짜 거품이죠.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는 원래 과거 5년간도 평균 한 40배 정도 거래됐는데 이번에 이 전망이 높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50배, 60배가 안 되다 보니까 거품은 아니고요. 얘가 매출이 한 400억 불 되는데 이 AI 반도체 시장이 지금 한 250억 달러 되거든요. 250억 달러가 향후 10년 동안 평균 30% 성장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초반에는 50% 하다가 뒤에 가면 10%도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향후 30% 10년간 해가지고 마켓 시어를 엔비디아가 여전히 80% 가져가고 뭐 마진을 50% 이렇게 하면 말이죠. PER 한 20배 주면은 시가총액이 1조 한 4천억 달러 나옵니다. 아까 1조 달러 했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게 5년치, 10년치를 언제 땡기냐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시장의 잠재력을 본다면은 1조 4, 5천억 달러까지는 내다볼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단기적으로 올라간 거에 대한 반락으로 이게 한 10% 이상 빠지면 이익 실현이라든지 또 다른 생각이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다시 그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좀 중장기적으로 2년에서 5년을 본다면은 지금보다 뭐 한 4, 50%는 더 올라갈 룸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뭐 대단한 혁신인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제 증시에서 sell in May,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이게 증시의 오래된 뭐 속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엔 달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환율 내려가고 그다음에 6월 FOMC에서는 금융위기가 동결된다. 이런 얘기가 우세하니까 코스피가 2,600을 넘어섰다. 이 중심에는 또 반도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반도체가 6월에도 과연 갈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 5월 중후반에 아까 말씀하신 AI 효과가 안 나타나고 그다음에 환율이 계속 1,340 이렇게 갔으면은 주가 잘 못 갔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주식장이 반도체 포함해서 한 5% 정도 이상 빠졌을 거라고 보는데 환율과 이 AI 효과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아직 안 일어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올랐으니까 걸어갈 수 있지만 삼성전자가 감산하는 효과 있잖아요. 그 효과는 아직 클리어하게 안 나타났어요.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6월에서 7월 사이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나타나면은 반도체 현물 가격이 움직이는 게 좀 더 뚜렷해지면은 그것이 주가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6월 7일은 안 나타나게 되면은 8, 9월로 미뤄지거든요. 그럼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7월, 8월 사이 7월 달에 2분기 실적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포지셔닝이 나와요. 7월 달에 그때 어떤 포지셔닝을 비전을 얘기해 줘야 따라 갖고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내후년도 실적을 얼마나 빨리 땡겨오냐에 따라 갖고 주가의 모멘텀은 좀 더 살아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하여튼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일단 이제 바닥치고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에 접어든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 기울기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을 회복한 지는 벌써 꽤 됐고 1년 2개월 만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8만 전자 과연 가느냐 이런 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전에 말씀드린 감산 효과가 7월이나 6월 사이에 나타나면은 아마 9월, 10월 달 되기 전에도 8만 원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요. 그것이 감산 효과가 바로 안 나타나면은 조금 미적지근하게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올해 이익이 작년에 엄청난 이익에서 지금 40몇 조에서 올해 10조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10조라고 하지만 올해 3분기, 4분기에 올라가면은 내년에는 한 37조. 그 다음에는 55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회복 기조를 감산하고 AR을 맞춰서 미루어 보면은 PER 한 11배 정도에서 12배 정도로 치면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8만 원에서 9만 원 중반까지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익의 흐름대로 가면은 시간의 문제지 8만 원 돌파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 그 다음은 이익의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를 최근에 만났어요. 이게 상당히 좀 주목을 끌었는데요. 향후 양사의 어떤 협력, 여러 가지 그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이런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엔비디아는 거기에 들어가는 하이 밴드위드스 메모리라는 우리 그 고대역 메모리, 그 D램을 HBM이라고 하는 HBM이라죠. 그거는 삼성이 안 들어가고 지금 하이닉스께 들어가거든요. 근데 HBM도 계속 버전 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 어느 시점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봤을 때 하이닉스만 하지 말고 삼성 걸 써달라는 개념의 접근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그 엔비디아 제품이 지금 엄청 많이 잘 팔리잖아요. 그럼 그
이 GPU를 누가 만듭니까? 지금 TSMC가 만드는데 예.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 TSMC에게만 맡기지 말고 삼성전자한테도 스피로버 이펙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이펙트가 있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HBM, 하이닉스와 경쟁. 그다음 또 하나는 GPU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생산에 대한 기대 심리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 CEO들이 괜히 만나는 게 아니죠. 뭔가 기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HBM 이게 이 생성형 AI용 뭐 D램 그 HBM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잖아요. 그렇죠. 그 엔비디아의 그 HBM3를 공급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AI 칩 수요가 깜짝 실적 발표한 뒤에 하이닉스 주가도 상승세를 보였어요. 근데 이 오늘은 뭐 주춤하지만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HBM3 자체에 정확히 매출이 얼마인지를 밝히지 않지만은 일반적인 GPU보다는 HBM3, 2 이런 제품이 가격이 최소한 7배 이상 비싸거든요. 그렇겠죠. 그 마진이 엄청 높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중이 아마 그 개수로 따지면 한 2, 3%밖에 안 되겠습니다만은 가격이 결합된 이제 그 수치로 따지고 이것이 늘어날 수 있는 성장률을 따지면은 내년 이맘때나 내후년 이맘때는 10%, 20%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상당히 주가의 드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10조라는 적자를 보통 예측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플러스 한 3, 4조, 5조 흑자 전환이 되고 내년에 3, 4조 흑자 전환이 되는 거를 올 말쯤 확인이 된다 하면은 예상이 된다 하면은 빠르게 주가는 내후년 거를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10몇 조 나던 이익이 났었어요. 21년도에. 그러다가 지금 마이너스 10조거든요. 마찬가지로 1, 2년도에 다시 10조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이익이 흐름이 그렇게 올라간다면 PER을 만약에 같은 개념으로 12배 이렇게 치면은 주가는 13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가 나와요. 근데 이게 그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15만 원 보면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15만 원까지 갔었던 적이 얼마 오래전이 아닙니다. 따라서 13만 원대 목표 주가 설정은 투자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정하고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삼성전자가 감산을 미적미적하거나 그 효과가 빨리 안 나타나면은 주가는 조금 더 횡보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뭐 상당히 기대가 커지는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그 10%를 제외한 나머지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낸드 플래시 부진이 깊어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두 자릿수 감소세에다가 시장 점유율까지 떨어지면서 3위 자리를 위태롭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쉬운 점이 있고 하이닉스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예전에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비용 그다음에 이것이 마침 이런 시기에 겹들이다 보니까 적자가 엄청나고 현금 누출이 엄청나거든요. 단기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시황이 감산 효과로 긍정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2등하고 4등이 합쳐져서 우리 자리를 넘는다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감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이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현실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주가 반등하면서 소부장주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업황 좋으면 다 같이 올랐는데 이제는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열이 많이 가려지는 것 같은데 이 반도체 소부장주는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감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년도 투자를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전공정에서 중후장대한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그런 장비 업체들은 미리 올랐다 그러면 쫓아가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보통 후공정 업체. 후공정은 돈을 조금 덜 쓰면서 효율을 내는 거거든요. 후공정은 조립이라든지 테스트하는 업체인데 패키징하는 업체 이런 업체 중심으로 바라보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EUV 장비라 해가지고 EUV라는 것이 빛을 쪼는 노광 공정, 포토 공정인데 이거를 만드는 회사는 ASML이라는 큰 회사가 있죠. 우리는 그걸 경쟁하는 게 아니고 그런 그 공정에서 필요한 재료, 소재랄까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그 소모품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의 명만 말씀드리면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SN 에스테크 그다음에 후공정은 하이닉스는 후공정을 아웃소싱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하나 마이크론 이런 업체들 주식은 사실은 많은 투자가들이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분석이 심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지가 있습니다.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 오해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변동이 있거나 이럴 때 모아 나가면
그 나름대로의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에 EUV의 효과를 얻기 때문에 주가를 보지 마시고 그 포텐셜을 본다면 이 두세 종목은 눈여겨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소부장주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반기 반도체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 이상 밀리지 않으면은 소부장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주식들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담아 가시면서 피크는 아니더라도 일단 보여지는 시점은 빠르면 7월, 늦으면 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주가가 한번 올라갈 텐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익 실현을 할지 더 실을지 그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한번 더 나오셔야겠습니다. 예,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